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배웠었던 작품이죠. 난쟁이 가족들의 이야기, 그런 그게 1970년대 사회 현실을 담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배워서 익히 알고 있는 작품들인데, 지금 이 지문을 살펴보면 가에는 우리가 많이 배웠던 철거개고장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고, 나랑 다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영호랑 둘째 아들인 영호랑 이제 딸인 영희의 시점에서 쓰여진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접해본 적이 없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우리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조금 빠르게 나가고, 뒷부분을 좀 더 천천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먼저 봅시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난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였죠? 그치?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계층을 상징한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장이었다. 불황이도 사람들은 아버지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영이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은 언제나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다 진짜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만 옳고 나는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은 언제나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쟤들은 빈민이야 라고 보는 것들. 자, 사회의 시선이 어떻다? 사회의 시선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지. 지금 우리 5 식구의 삶은 어때? 지옥에 사는 것 같은 매우 힘들고 고단한 삶. 근데 우리랑 대비되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 이 천국은 어때? 가진 자들의 세상이었지. 그치? 그러니까 가진 자들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지지 못한 자들의 삶을 생각하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대비되는 표현을 사용해서 자기네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걸 강조했지. 그런 표현이 뒤에 또 나오죠. 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뭐와 같았어? 전쟁과도 같았지.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참았다. 자,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개고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 일이 바로 뭐야? 철거개고장이 나온 일인 거지. 자,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로구나. 엄마는 철거개고장이 나왔구나 라는 걸 미리,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지. 자, 그러니까 이제 집을 헐고 다른 데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입맛이 당연히 없겠지. 그러니까 밥 먹는 거 중단을 했지. 엄마는 밥 먹다 말고.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 보았는데 그 밥상에는 보리밥,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 조린 감자. 자, 이런 밥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다? 궁핍하다. 궁핍한 생활을 나타내는 거지. 자, 그래서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서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담에서 꺾어지면서 좁은 마당을 덮고, 자, 그러니까 시멘트담에서 꺾어지면서 우리 집의 좁은 마당을 덮어버렸지. 그치? 굴뚝 그림자가 우리 집의 그림자 어두움을 덮어버렸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어두움을 가지고 왔잖아. 그러니까 난쟁이 집과 같은 난쟁이 가족에게 어떻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자, 벽돌 공장이니까 바로 뭐야? 산업화를 상징하겠지. 자,
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 쪽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치고. 왜? 그만큼 답답하니까. 답답한 마음을 행동으로 제시했죠.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대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집을 싸고 돌았다. 자, 여기까지. 일단 가에서는 지금 첫째 아들인 누구? 부치 영수의 시점에서 시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부치가 왜 이럴까? 영수의 시점에서 제시가 되고 있고, 지금 철거 계곡장이 나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현실을 벗어나 보려고 가서 뭐 동사무소 앞에서 떠들고 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저항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화면, 이제 철거 계곡장이 나왔으니까 이제 철거가 되겠지, 우리 집이. 자,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철거하는 날 아침이고, 그 전까지 이제 입주권을 팔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얘기들이 쭉 있었어. 자, 그러면서 이제 나에서는 어디까지? 영호의 시점으로 이제 서술이 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장면은 철거날 아침. 자, 그래서 우리 집 철거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집 앞까지 막 찾아온 상황인 거지. 대문을 두드리던 사람들, 집을 싸고 돌았다. 그들이 우리의 시멘트 담을 쳐부수었다. 먼지 구멍이 뚫리더니 담은 내려앉았다. 자, 그렇게 온 사람들, 그들 우리 집을 이제 부수고 그렇지, 철거를 하려고 온 사람들이. 자, 그럼 이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이라서 난쟁이 가족들이랑 반대되는 사람들이 아니겠지. 이 사람들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굳이 얘기하자면 난쟁이 가족이 가까운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에 대해서, 난쟁이 가족들은, 특히 서술자인 영호는 거리감을 느끼고 있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들이라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그거는 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파괴할 거고 그 가진 자들의 하수인으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자, 어쨌든 간에 우리의 시멘트 담을 쳐부수고 먼지 구멍을 뚫리더니 담은 내려앉았다. 먼지가 올랐다. 어머니가 우리들 쪽으로 돌아앉았다. 자, 이렇게 우리 집이 철거되고 있는 순간에 말없이 마지막 식사를, 일상생활을 계속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우리 집을 철거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아버지가 구운 쇠고기를 형과 나의 밥그릇에 넣어주었다. 너무나도 대조적이게 평화롭고 가족 간에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상적인 삶, 긍정적인 삶의 모습이지, 그거를 누가? 가진 자들이 파괴하고 있다. 그럼 파괴하고 있다는 거의 비극성을 좀 더 높여주고 있죠. 그들은 뿌연 시멘트 먼지 저쪽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지지? 저쪽에 서서, 그치? 자, 그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대로 서서 우리의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숭늉을 떠왔다. 아버지와 지섭이 숭늉을 마셨다. 이제 식사가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이 여기서 이제 마감됐지. 그러니까 이제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숭늉을 다 마시자 어머니는 밥상을 들었다. 내가 먼저 내려가 잠갔던 대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밥상을 두고 밖으로 나갔다. 여기서 이 형은 누구야? 아까 나왔던 영수지? 이불과 옷가지를 싼 보따리를 메고 뒤따라 나갔다. 채망치를 든 사람들은 무너진 담 저쪽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는 어머니가 쌓아놓은 짐을 하나하나 밖으로 끌어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조리, 식칼, 도마들을 들고 나왔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나왔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공부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메고 나왔다. 자, 여기까지 이삿짐을 다 들고 나왔는데 이 이삿짐들이 다 어때? 소박하고 일상생활이랑 관련이 된 아주 작은 물건들밖에 없지. 자, 이런 보잘것없는 이런 이삿짐을 통해서도 어때?
요 난쟁이 가족의 가난하고 소박한 생활을 알 수 있죠. 쇠망치를 든 사람들 앞에 쇠망치 대신 종이와 볼펜을 든 사나이가 서 있었다. 그가 아버지를 보았다. 어머니는 돌아앉아 무너지는 소리만 들었다. 차마 집이 무너지는 걸 보지 못하는 거지. 북쪽 벽을 치자 지붕이 내려앉고 지붕이 내려앉을 때 먼지가 올랐다. 뒤로 물러섰던 사람들이 나머지 벽에 달라붙었다. 아주 쉽게 끝났다. 일상생활이 파괴되는 게 아주 쉽게 끝나버렸다는 허무함이 느껴지지. 그들은 쇠망치를 놓고 땀을 씻었다. 사나이가 종이에 무언가를 써넣었다. 지섭은 들고 있던 책을 아버지한테 주고 그는 사나이를 향해 걸어가서 그 사나이가 아까 그 종이에 무언가를 써넣던 그 가진 자들의 하수인격인 사람들이지 방금 무슨 일을 하셨을까? 라고 물어봤어. 오호, 시간이 조금 걸리네. 미리 해놨는데도 살짝 시간이 걸리네. 조금만 기다려봐야 되겠다. 자,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는 프린트 교재를 한번 보면 되죠. 지섭이 물었다. 사나이는 몇 초 후에야 지섭의 말을 알아들었다. 그가 말했다. 30일까지 철거를 하게 되어 있죠? 시한이 지났어요. 행정대 집행법에 따라 철거 작업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사나이가 돌아서려고 했다. 지섭이 재빨리 말했다. 지금 선생이 무슨 일을 지휘했는지 아십니까? 편의상 50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1000년도 더 될 수 있지만 방금 선생은 500년이 걸려 지은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지섭이 얘기했네. 우리 500년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기다려볼까? 이거 왜 안 되지? 자, 그래서 그가 말했다. 자, 시한이 지났어요. 행정적이고 아주 사무적으로 대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한 배려라던가 인간적인 태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서 지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50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생은 500년이 걸려 지은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500년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러면서 이 사나이도 뭐 이해를 못하지. 500년이란 게 대체 뭡니까? 모르시겠어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지. 자, 그럼 500년이란 건 뭘까? 자, 지금 아까 앞에서 난쟁이 가족들이 집이 헐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잖아. 그런 일상적인 생활이란 말이야. 역사라고 하는 건 별게 있는 게 아니라 생활에서 그리고 틀렸다. 생활에서 얻어지는 역사성이잖아. 역사라고 하는 건 그렇다는 거야. 작가의 생각에. 자,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이런 역사가 어떻게 됐어? 집이 철거됨으로써 어떻게? 무너지는 거지.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비극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500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거지. 그러니까 이 난쟁이 가족의 집이라고 하는 거는 난쟁이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지은 집인데 산업화라고 하는 명목하에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지. 모르시겠어요? 지섭이 되물었다. 그만 비켜. 당신이 덫을 놓았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 상부에서 100여 세대 이상이 여기에 생활터전을 잡는 것을 몰랐어요? 덫을 놓은 게 아닙니까? 가서 말해요. 내가 치더라고. 자, 그러니까 100여 세대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에 생활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생활터전을 한순간에 빼앗아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산업화라고 하는 거에 비인간성, 그리고 그 산업화 때문에 도시 빈민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더한 비극을 당하게 되는 것을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 지금 현실에 모순된 거를 지섭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설마 하고 서 있던 사나이는 고개도 돌리지 못했다. 지섭의 주먹이 사나이의 앞면에 정통으로 들어갔다. 사나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상체를 수그렸다. 두 손 사이로 피가 흘렀다. 우리가? 말릴 사이도 없었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뒤늦게 몰려와서 어떻게 지섭에게 달려들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치고 밟고 형과 내가 나설 차례인데 놔둬라. 아는 사람이 말하게 둬라. 라고 그렇게 지금 철거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제시했지.
자, 그러면서 이제 다 부분으로 가보자. 다 부분은 누구? 영희의 시점에서 쓰여진다고 했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지금 그 집이 철거되는 보상으로 뭘 받아?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지. 근데 그 아파트 입주권이라는 게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만 준 거지. 아파트 값은 그대로 이 사람들이 내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이 없는 난쟁이 가족에게는 실제 쓸모가 없지. 그래서 이 입주권을 돈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팔고, 그리고 난쟁이 가족은 그 돈으로 어딘가에 또 집을 얻어서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입주권을 부동산 투기꾼한테 팔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팔고 나서 제일 막내인 영희가 그 남자를 따라갈 거야. 따라가서 이제 그 남자한테 이제 자기의 순결을 바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비서 겸 해서 그 집에 이제 머무르면서 그 나중에 입주권이랑 그 집에 있던 돈을 훔쳐서 가지고 나올 건데, 이제 요 부분은 입주권을 팔고 영희가 그 부동산 투기꾼을 따라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가 말했다 해서 이 그가 바로 뭐야? 부동산 투기꾼이겠지? 부동산 투기꾼. 차는 행복동을 지나 낙원구를 벗어나고 있었다. 우리 저번에 옛날에 배울 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난쟁이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 낙원구 행복동이었잖아. 근데 정말로 행복해? 행복하지 않지. 자, 그래서 얘들은 난쟁이 가족의 비참한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어적인 표현이다. 우리는 배웠어요. 자, 아무튼 그는 운전을 하면서 나의 얼굴을 보았다. 차가 빨간 신호를 받자 나의 머리에서 펜지꽃을 가져다가 냄새를 맡았다. 자, 펜지꽃이라고 하는 거는 예쁜 꽃이잖아. 그치? 굉장히 순수함이야. 그러니까 그 남자가 펜지꽃을 영희한테서 가지고 왔으니까 영희의 순결함, 순수함을 이 사람이 빼앗아갈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겠지. 그가 꽃송이를 왼쪽 윗주머니에 꽂았다. 우리 집은 영동이야. 그가 말했다. 조금 가다 내려줄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 싫어요. 내가 말했다. 이 나가 누구라고? 영희라 그랬지. 돌아갈 집이 없어졌어요. 그 돌아갈 집은 누가 없앴어? 그치? 가진 자들이 빼앗아 버렸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가방을 강탈해 갈 셈이야? 생각 중이에요. 좋아. 그가 말했다. 네가 할 일을 주지.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난 쫓을 테야? 약간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전부터 너를 봤어. 예뻐서.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서든 안 돼요 하는 말을 내 앞에서 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나는 너에게 내가 고용한 어떤 사람보다 많은 돈을 줄 용의가 있어.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영희는 그거 입주권을 빼앗아 올 생각으로 따라갔지. 자, 따라가면서 밖에 있는 풍경을 보는 거야. 잠실은 우리 모두의 관심입니다. 잠실 아파트에 상담하실 분 지금 꼭 전화를 하세요. 은하는 당신의 성실한 부동산 안내자입니다. 은하 부동산 주택 분양 광고 쭉 보면은 이렇게 해서 분양 중이오니 이 기회를 이용하십시오. 은하 주택 이런 것들은 다 뭐야? 부동산 주택 회사 이런 것들은 다 가진 자들에게 가지지 못한 사람들한테 있는 입주권을 싼 값으로 빼앗다시피 사서 어떻게?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는 거지. 그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29에 못하는 일이 없었다. 우리 동네에서 사온 아파트 입주권은 오히려 적은 편이었다. 그는 재개발 지구의 표를 거의 몰아 사들이다시피 했다. 영동 일대에 잡아나온 땅도 많았다. 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서 뺏어서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걸 요 글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꾼인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결국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 자, 그러면서 이런 차이가 신분적 차별과 맞물려 있는 것처럼 해서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난쟁이는 착하지만 힘이 없고, 그치? 그리고 그들 여기 부동산 투기꾼 같은 가진 자들은 어때? 부도덕하지만 힘이 있다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옳은 거야, 그런 거야. 틀린 거잖아. 그걸 통해서 어떻게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회의 모순적인 것을 비판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지금 배웠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